안녕하세요. 건강궁금 TV 여러분. WHO 2025 장수비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9위인 따뜻한 물 마시기에 대해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다는 후기를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18위에 랭크된 견과류 먹기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견과류가 왜 슈퍼푸드라고 불리는지,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혹시 여러분은 견과류를 자주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어떤 견과류가 가장 좋은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견과류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완벽한 영양 캡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크기 안에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거든요. 단백질, 건강한 지방,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까지 정말 놀라운 영양 보고입니다. WHO에서 견과류를 장수비결 18위에 선정한 데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어 있어요. 오늘 그 놀라운 효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견과류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견과류의 가장 큰 특징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해요. 이런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합니다. 2018년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학과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하루 28지의 견과류를 먹는 사람들의 전체 사망률이 20% 낮았다고 해요. 특히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29%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나요? 28지이라는 건 손바닥의 한 움큼 정도의 양이에요. 이 정도만 매일 먹어도 우리 생명을 20%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견과류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해요. 먼저 단백질입니다. 견과류의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아미노산 구성이 매우 우수해요. 특히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다음은 건강한 지방입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주로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다중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런 지방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여줍니다. 섬유질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견과류의 섬유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체중 관리로 이어지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혈관 노화를 예방해요. 마그네슘은 300여 개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특히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견과류의 구체적인 건강 효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이는 견과류의 가장 잘 알려진 효능이에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줄여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스페인에서 실시된 PREDIMED 연구는 견과류의 심혈관 보호 효과를 명확히 증명했어요. 7,447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30지의 견과류를 먹은 그룹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뇌 건강 개선과 치매 예방입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요. 미국 러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3년 늦어졌다고 해요. 이는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암 예방 효과입니다. 견과류의 항산화 성분들은 DNA 손상을 막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요.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란의 한 연구에서는 호두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 위험이 32%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네 번째, 당뇨병 예방과 혈당 조절입니다. 견과류는 혈당 지수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켜서 제2형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견과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27% 낮았다고 해요. 다섯 번째, 체중 관리 효과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지만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여줘요. 또한 견과류의 지방은 모두 흡수되지 않고 일부는 그대로 배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하루 43지의 견과류를 먹은 그룹이 12주 후 평균 2.1kg의 체중 감소를 보였다고 해요. 여섯 번째, 염증 감소 효과입니다. 만성 염증은 노화와 각종 질병의 원인인데 견과류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주간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의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평균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견과류별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몬드입니다. 비타민 E가 가장 풍부한 견과류로 피부 건강과 혈관 보호에 탁월해요. 또한 칼슘 함량도 높아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23개 정도예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많은 견과류입니다. 특히 알파리놀레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최고예요. 하루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의 보고입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갑상선 기능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하루 하나에서 2개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좋고 루테인이 많아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49개 정도가 권장량이에요. 피카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고 망간 함량이 높아서 뼈와 결합 조직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 19개 정도가 적당해요. 캐슈넛은 마그네슘과 구리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8개 정도 드시면 돼요. 헤이즐넛은 엽산이 많아서 임산부에게 특히 좋고 비타민 E 함량도 높습니다. 하루 21개 정도가 권장량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가장 많은 견과류로 콜레스테롤 개선에 탁월합니다. 하루 10에서 12개 정도가 적당해요. 이제 견과류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양입니다. WHO와 여러 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은 28-30g입니다. 이는 대략 손바닥의 한 움큼 정도의 양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먹는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중이에요.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화시켜서 점심까지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간식으로 먹을 때도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다양성입니다. 한 가지 견과류만 먹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는 것이 좋아요. 각각의 견과류가 가진 고유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가공 정도입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먹거나 살짝 볶은 것을 드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 소금을 많이 첨가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보관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산패되기 쉬워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이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양학과에서 견과류 연구를 하고 계시는 김영양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견과류의 건강 효과가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나요? 네, 확실합니다. 지난 20년간 수백 개의 연구가 견과류의 건강 효과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대규모 역학 연구들에서 견과류 섭취와 장수, 심혈관 건강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견과류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는 일반적인 오해예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지만 실제로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서 전체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견과류의 지방은 완전히 흡수되지 않아요.
또한 신진대사율도 높여줍니다. 어떤 견과류가 가장 좋나요? 모든 견과류가 각각의 고유한 장점이 있어요. 굳이 하나를 꼽자면 호두와 아몬드를 추천하고 싶어요.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아몬드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많아서 전반적인 건강에 좋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당연히 피해야 하죠. 대신 씨앗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해바라기씨, 호박씨, 참깨 등도 견과류와 비슷한 영양학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견과류는 자연이 준 완벽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루 한 움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를 섞어서 드세요.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서 견과류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견과류는 인류 최초의 건강식품이에요.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견과류를 섭취해왔다고 해요. 우리 유전자는 이미 견과류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견과류는 자연의 멀티비타민이라고 불러요. 단일 식품으로는 가장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E,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엽산 등이 고루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 견과류를 먹을 때 씹는 횟수가 중요해요. 충분히 씹어야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최소 30번은 씹어서 드세요. 네 번째, 견과류의 껍질도 영양가가 높아요. 특히 아몬드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견과류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돼요.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오메가3가 우울감을 줄여주거든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한 실전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견과류 믹스 만들기입니다. 여러 가지 견과류를 적절히 섞어서 소분해 두세요. 아몬드 40%, 호두 30%, 피스타치오 20%, 브라질너트 10% 정도로 구성하면 영양 균형이 좋아요. 두 번째, 휴대용 용기 활용하기입니다. 작은 용기에 하루 분량씩 나누어 담아두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간식을 먹을 수 있어요. 과다 섭취도 방지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요리에 활용하기입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시리얼에 넣어 드세요. 맛도 좋아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 견과류 우유 만들기입니다. 아몬드나 호두를 불려서 믹서기에 갈면 견과류 우유를 만들 수 있어요.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 구매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가능하면 껍질이 있는 것, 볶지 않은 생것, 소금이나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제조일자를 확인해서 신선한 것을 구매하세요. 여섯 번째, 소화 개선 방법입니다. 견과류가 소화가 안 된다면 물에 불려서 드세요. 4-8시간 정도 불리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되어 소화가 쉬워집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견과류를 통째로 주면 기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잘게 다져서 주거나 견과류 버터 형태로 주세요. 여덟 번째, 운동과의 조합입니다. 운동 전에 견과류를 먹으면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운동 후에는 단백질 보충 효과도 있고요. 자, 오늘 WHO 2025 장수 비결 18위 견과류 먹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견과류의 과학적 근거로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E, 마그네슘 등의 풍부한 영양소가 있어요. 구체적인 건강 효과로는 심혈관 질환 예방, 뇌 건강 개선, 암 예방, 당뇨병 예방, 체중 관리, 염증 감소 등이 있습니다. 견과류별 특징으로는 아몬드의 비타민 E, 호두의 오메가3, 브라질너트의 셀레늄, 피스타치오의 칼륨 등 각각의 고유한 장점들을 살펴봤어요. 올바른 섭취 방법으로는 하루 28-30g의 적절한 양, 오전 중 섭취, 다양한 종류 혼합,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 적절한 보관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효과, 체중 증가 우려, 불필요, 호두와 아몬드 추천, 알레르기 시 씨앗류 대체, 꾸준한 섭취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어요. 흥미로운 사실로는 인류 최초의 건강식품,
자연의 멀티비타민, 충분한 씹기의 중요성, 껍질의 영양가, 스트레스 해소 효과 등이 있었습니다. 실전 팁으로는 견과류 믹스 만들기, 휴대용 용기 활용, 요리에 활용, 견과류 우유 제조, 구매 시 주의사항, 소화 개선 방법, 아이들 급여법, 운동과의 조합 등을 제안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작은 견과류 한 움큼이 우리 생명을 20%나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맛도 좋고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매일 견과류 한 움큼으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단 한 달만 꾸준히 드셔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WHO 장수 비결 17위 마늘 먹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이 왜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그리고 마늘의 냄새를 줄이는 방법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견과류나 섭취 방법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만나요. 건강공공TV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견과류로 장수하세요. 감사합니다.